오늘은 우리가 직접 언급되지 않는 해외 이슈를 가져와 봤는데요. 월드 이슈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 이런 류의 해외 기사 및 이슈도 종종 소개드릴까 합니다. 반응을 보고 발행 빈도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국제 이슈는 누가 뭐라 해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국적 기업들의 탈러시아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를 대표하는 기업이 바로 맥도널드와 이케아입니다. 이케아 철수에 대한 우리 언론의 스트레이트 기사도 물론 있었는데요. 다만 이러한 보도만 가지고는 이케아 철수가 러시안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와닿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좀 더 깊게 파고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시대의 종말, 이케아, 러시아 중산층과 신냉전. 새로운 시대를 연 상징, 바로 1990년 맥도널드의 오픈. 그런데 그 시대를 닫아버린 상징이 바로 이케아의 폐점.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사건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맥도널드의 최초 개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음은 당시 CNN의 보도 중 일부입니다. Largest hamburger stand this morning, and Pushkin's descendants crowded in. Потому что мы все голодные, можно сказать. У нас же ничего в магазинах нет. Soviet consumer. A Big Mac, French fries, and a drink is the equivalent of half a day's wages. 맥도널드의 러시아 첫 매장은 한겨울에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파가 몰린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곳은 당시 맥도널드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매장이라는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첫날에만 3만 명. 어떻게 팔면 하루에 3만 명에게 팔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데요. 그런데 이후 2년 뒤 소련은 결국 해체됩니다. 맥도널드 때문에 해체가 된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로 인해 맥도널드는 냉전 붕괴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를 알리기도 했죠. 서구 언론들에서는 그때만큼이나 이케아의 러시아 철수를 시대의 상징처럼 간주하고 있습니다. 스베틀레나 샤포발리안트 씨는 2000년에 문을 연 러시아 최초의 이케아 매장을 방문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당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20대였고 모스크바의 라잔스키 프로스펙트에 있는 끔찍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이케아가 등장하기 전 볼품없는 세간을 채우기 위해 급여의 3분의 1 정도를 쓰곤 했다. 나중에 부부가 자신의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이케아 가구로 완전히 채웠다. 현재 47세가 된 그녀는 여전히 모스크바에 살고 있으며 지난주에 다시 이케아를 찾았다. 그러나 이번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함이다. 매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확성기를 든 이케아 직원이 이미 문을 닫았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우울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 웃고 있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전에 1990년 냉전 종식 후 3만 명이 첫 번째 맥도날드 매장 앞에 줄을 섰던 것이 러시아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다고 말한다. 아울러 그때처럼 이케아 매장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엄청난 인파는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30년 동안 다국적 기업들은 소비에트 시대의 단조로움 속에서 성장한 러시아 중산층들에게 질 좋은 삶의 일부를 가져다주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와 서방 간의 경제 및 비즈니스 연결은 이제 단절되기 시작했다. 예일대 경영대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케아를 포함해 앞으로 300개 이상의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파리 정치대학의 러시아 출신 경제학자 세르게이 구리예프 씨는 현재 중산층만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말한다. 그는 식량 가격 상승과 수입의약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한다. 그는 지난 몇 주일간의 사건들이 러시안들에게 마치 현대가 사라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말한다. 저는 마지막 모스크바 여행에서 모든 것이 얼마나 멋지고 세련됐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현재 파괴되고 있습니다. 특정 연령의 거의 모든 러시아인은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외국 브랜드와의 첫 번째 접촉을 기억한다. 맥도널드가 문을 열기 전에는 식당은 거의 없었고 카페도 어둡고 칙칙했다. 러시안들은 단지 빅맥을 사기 위해 줄을 선 것이 아니다. 그 밝음과 효율성, 그리고 메뉴의 다양한 선택에 매료되었던 것이다. 이케아는 이러한 문화적 변혁의 중심에 있었다. 20년 이상 이 스웨덴 기업도 조립하기 쉬운 플랫팩 가구만 판매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러시아 중산층들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에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들은 시베리아를 포함해 전국의 17개의 매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 교외에 생긴 쇼핑몰의 최대 운영업체이기도 하다. 러시아 중산층들은 외국 브랜드 자동차를 타고 새롭고 넓게 닦인 고속도로를 따라 이런 메가 쇼핑몰들로 몰려들었다. 러시아에서는 2000년대 들어 이케아의 상륙과 더불어 새로운 욕실과 주방을 설치하는 붐이 일었습니다. 이를 마치 통가이레처럼 말하는 용어까지 등장하는데요. 바로 에보레먼트와 유로혁신이라는 말입니다. 기사에선 러시아 임대업자들이 깨끗하고 현대적인 코드로 이케아 아파트라 광고하기도 한다고 전합니다. 사회학자 알렉산더 필리포프 씨는 말한다. 이케아는 무엇보다도 삶의 방식입니다.
이케아가 러시아에 등장하면서 그들은 러시아의 중산층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중산층들의 집에서 가구 절반가량이 이케아 매장에서 가져온 것이라 덧붙였다. 이케아와 같은 매장에서 소비재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상품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벼룩시장에 익숙했던 러시안들에게 중요한 변화였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 열렸던 겁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의 매장에서 책장, 러그, 매트리스를 한꺼번에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습니다. 기사는 이어 푸틴은 러시아 국민과 암묵적인 거래를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사가 쓰고 있는 서구식 소비주의의 추구, 이런 말이 아니라 좀 더 직접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잘 살게 해줄 테니 독재를 감수해라, 이런 거래였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케아가 러시아에서 갖고 있는 위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이케아의 위상은 러시아의 부패에 반대하는 공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더욱 높아진다. 2009년에 그들은 러시아 사회에 만연한 뇌물에 대한 요구 때문에 새로운 투자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케아는 뇌물 요구에 대한 보복으로 관리들이 정전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발전기를 구입해 설치하기까지 했다. 또한 1년 후 회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고위 임원 2명을 정부 관리에 대한 뇌물 공여를 이유로 해고했다. 샤포발리안티 씨는 말한다. 저는 이케아의 이야기를 정말로 존경합니다. 잉바르가 어떻게 가장 친한 친구를 내쫓았는지 이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 경제는 침체된다. 이에 따라 푸틴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 수준의 향상을 보장하기보다는 민족주의를 자극해 서방과 대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그 과정에서 서구 소비재의 정치적, 문화적 중요성은 감소했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이 러시아 경제에 대한 일련의 제재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러시안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필리포프 씨는 제재가 오히려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에 대해 심각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푸틴의 위험은 단순히 서구 브랜드의 이탈이 아니다. 한 세대의 생활 수준 향상을 없애는 대규모 경제 위축에 관한 것이다. 국제금융연구소는 올해 러시아 경제가 15% 후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케아가 러시아에 처음 문을 연 직후인 2000년대 초반으로 실질 GDP가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샤포발리안티 씨는 90년대 금융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사회적 불안정과 범죄 사회로의 회귀에 대해 걱정할 뿐만 아니라 도시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일부 브랜드는 쉽게 교체할 수 있지만 이케아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고 환경 친화적이며 윤리적이니까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케아가 기사가 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윤리적인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러시안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혹시라도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번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한 마이너스 15% 정도 될 겁니다. 올해. 내년에는 한 마이너스 5%, 인플레이션이 한 20%씩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러시아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미국 내에서조차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Deterrence didn't work. What makes you think Vladimir Putin will alter course based on the action you've taken today? Sanctions never deter. The maintenance of sanctions, the increasing the pain, that after a month we will sustain what we're doing, not just next month, the following month, but for the remainder of this entire year. That's what will stop him. 글쎄요. 이번 전쟁이 러시아의 몰락을 가져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자원이라는 러시아의 무기로 인해 단기간의 어려움으로 끝날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의견은 분분하기에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지점은 세계화 시대의 종말 내지는 퇴보는 분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효율성에 기댄 전 세계의 분업화, 그리고 이에 기초한 공급망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무역국가라고까지 볼 수 있는 우리로서는 이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사건이라는 점, 젤렌스키 대통령의 한국 국회의원 설장을 드문드문 채운 우리 정치인들이 이 지점을 꼭 인식하기를 바라봅니다.